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밤인데 오늘 처음으로 주말 방송을 처음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그 새날이 올 때까지 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울진님께서 곧 오시겠지 하시고서 어, 시민열공 방송 보러 가신다고 하시고 가셨고, 로나님께서 들어와 계셨고요. 레피리님께서 오셔서 오늘 그 고민정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에 대한 그 댓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남겨놓으신 글을 쭉 올려놔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이에 그 울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시공 막 끝나가 마무리하고 있죠. 네. 울진님께서 오늘 하루 참 쉬셨다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망설이다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일단 들어오시면 1시간 정도는 나가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망설이고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심콩방님들 생각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님. 네. 새날이 올 때까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헤일리님 오셨고요. 네, 오늘 그 마지막 준비한 음악이 헤일리님께서 신청해주신 음악이에요. 예,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말의 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문 해변에 여행 가셨다고요, 헤일리님. 네, 휴가철이라 뭐 동네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까 마트 같은 데 가봐도 그렇고 동네 공원에도 그렇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네, 좀 제가 있는 곳은 좀 흐리긴 했는데 후덥지근한, 네, 제대로 삽시다니 어서 오십시오. 네, 유님께서 네, 박찬대 후원회장, 이재명, 장경태 후원회장, 김용민, 최강욱, 이재명과 함께 박찬대, 장경태 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제대로 삽시다님. 아니요, 집입니다. 환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 다른 방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시 예전 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달라요. 네. 아유, 좋은 음악을 알려주셔서, 그,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처럼 더위가 좀 심할 때 휴가 시즌에 여름날에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그 울진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란색 티를 찾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낼름 또 바로 입고 나오면 또 재미없잖아요. 요즘 또 뭐 우영우 때문에 고래가 유행이라 그래서 고래 셔츠 하나 이렇게 또 준비해 봤어요. Save the Earth로 돼 있는데 고래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제가 쌍방향으로다가 또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오늘 마이크 안 울리고 오디오 괜찮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예. 참 제가 이거 네, 파란색 티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가봤는데, 네. 페와우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저희 채팅,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파란색 좋아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예. 오늘 그 시공의 마무리 멘트가 그 허재현 기자님에 대한 얘기였죠. 네, 제가 뭐 여러분 수우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전에 제가 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허재현 기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그랬는데 그 영상에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그분 입장도 저는 솔직히 이해는 되거든요. 저 지금, 예, 저는 제 방송하느라고 지금 이쪽 거 지금 소리를 죽여놓고 지금 제가 이쪽에 와 있느라고, 예.
아, 진초록색이요? 아, 진초록색. 아, 진초록색은 있어요. 근데 그게 헤일리님이 또 색깔, 이 색감의 전문가셔서 저 같은 보통 사람 눈에는 그냥 진초록, 초록 같은데 진초록 같은 초록 같은 색깔의 셔츠는 있어요. 예. 그럼 조만간 또 그걸 한번 입어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예. 아,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리포액트 창간 3주년 그대가 조국 무료 상영회 한다고 하십니다. 이수역의 아트9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리포액트, 허지영 기자님 하시는 리포액트 창간 3주년으로 그대가 조국 무료 상영회 한답니다, 여러분.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이수역 아트9입니다. 정재준님 어서 오십시오. 제 방송이랑 사세행 김한매 대표님이랑 방송이 겹칩니까?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저는 개인주택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 댁에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예. 3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요? 그 인원이 그 뭐 다 찬 거 아닌가요? 그 저도 보니까 인원이 20분 30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예. 까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허재현 기자님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제가 처음에 일전에 허재현 기자님, 백석이랍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우리 리포액트의 시민 기자이신 우리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백석이니까 100분이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리포액트의 창간 3주년 그 기념 행사로 하는 그대가 조국 무료 상영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이 무슨 또 일이 있었어요, 허지영 기자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저는 뭐 그 허지영 기자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해서 뭐 좀 이렇게 구면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가 그 허지영 기자님에 대한 영상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난 그 방송의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남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 역시 열린 공감에서 저를 보시고 저의 뭐 구독자셨다가 제가 그때 뭐 허지영 기자님과 뭐 시사타파의 얘기를 하는 거에 실망을 하셔서 뭐 구치하고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길게 남겨놓으셨어요, 글을. 근데 그분 말씀도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분이 장문의 댓글을 남겨놓으신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니까 솔직히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예. 피노키오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지각 아닙니다. 김일라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허재원 기자님이 뭐가 어찌됐든 본인의 잘못으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거에 이렇게 뉘우치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수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인 처벌을 받으시고, 또 그에 맞게 본인이 그 또 뭐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잘 버티시고 지금 꿋꿋이 지금 기자의 직분을 본인이 뭐 받은 소명이니까 그것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전혀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지금도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응원에 지지하는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든 사회적인 약자는 지지해주는 손길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는데, 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허재영 기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가 있으며 그 허재영 기자 그러한 어떤 그분은 굉장히 나쁜 죄를 지은 것으로 표현을 하셨고 뭐 하셨어요.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맞아요. 그분 말씀도 맞아요. 그분 뭐 본인 자녀 생각하고 주위의 가족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과거에 나쁜 행동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게 난 너무 싫다. 저는 존중합니다. 네. 그분 말씀 좋아요. 그건 그런데 본인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옥이라는 것도 교도소라는 것도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교정시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원래 자리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피리님 맞습니다. 예, 반성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저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상 범죄 행위나 잘못된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들을 무조건 두둔하진 않아요.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노력을 하고 제자리로 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적인 지지나 뭐 하다못해 심적인 지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주변인이 돼버리고 사회적 약자가 된 분에게 우리가 이유 없이 그 예전에 지은 죄 잘못이라 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뭐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도 막 그렇게 떳떳하게 다 살지 않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몇 가지의 실수는 하지 않나요? 뭐 어차피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김일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수 하나도 남에게 상처 한 번도 안 주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또 지금 허 기자님과 히사타파의 그분과 또 일이 또 발생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허 기자님이 또 이번에 정신적인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허 기자님이 제 대학교 후배이고 같은 동문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 기자님이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나마 우리 식구들, 우리 신경수 TV 이렇게 채팅방에 오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허재영 기자님께 따뜻한 지지의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채호님, 네, 오채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죠. 좀 너무 과거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좀 다른 생각이지만 인정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JN님, 네, 오늘 일요일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요일에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뭐 저도 뭐 일요일 밤에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충분히 쉬고 뭐 내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한 주 뭐 시작하면 되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각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쵸? 예, 예, 제대로 삽시다님 우리 또 그 리포액트의 시민 기자님이신데 허 기자님께 저희들 우리 비록 우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백 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진심 어린 허 기자님 지지하는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제대로 삽시다님. 네, 시선25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게으른 농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일요일 밤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헤일리님,
아, 마음고생할 일. 네, 저는 근데 이제 마음고생은 안 해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고생까지는 안 해요. 예,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고생 안 하니까 이렇게 요즘, 뭐 휴가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고, 운동도 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다시 얼짱 각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김미라님, 저도요. 예, 잠시 좀 정신적으로 힘드셔서 쉬신다는 말씀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레피리님께서도 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일 많이 저지르고 살았지만 주변의 용서로 살아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주변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뭔지, 좀 그렇습니다. 네. 머리요? 머리 안 잘랐습니다. 예, 머리 안 잘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연누리님께서 오늘 시민언론 보면서 저 처음 허지영 기자님 말씀 들었고 독신이라고 얼핏 들으셨고 약을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나중에 끊고 반성하면서 사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저희가 따뜻한 진심으로 좀 오늘 오디오 괜찮습니까? 예, 저도 이 오디오 때문에 노심초사 막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팅, 이게 같은 집이라도 다른 방이라도 요게 조금 이발 안 했는데요. 여기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덥수룩해서 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귀로 살짝 이렇게 이게 좀 제가 좀 여성성이 많다는 거, 저 완전 그 말씀에 좀 삐졌는데 사실 머리를 좀 뒤로 넘겼어요. 이렇게. 예. 그냥 좀 여기가 너저분해가지고 예.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화면에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이 조정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또 한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니까 페어우스님 진보미학에서 앉아있는 포즈가 최상의 위치이신데 진보의학, 안타까운 그 해킹당한 채널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참 네, 널브님, 네, 들어오셨네요. 예, 소장님, 라이브 방송,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예, 네, 제가 오늘 지금 조명을 조금 달리 잡아봤고요. 예, 그리고,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휴가 지나면서. 예, 그래서 또 내일부터 다시 또, 너무 저한테 개인적인 거를 너무 많이 말씀하시네, 다들. 어제 팩했습니다. 예. 방송 전에는 팩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매일 저녁은 못하고요, 제가 무슨 얼마나 저기 한다고. 가끔씩 팩을 하는데, 어제는 했습니다. 예. 여성성. 예, 인정한다니까요, 그거. 오늘 또 여성성이라 하시네. 저 삐진다니까요, 제가 진짜. AJN님은 주황은 아닌 듯. 그렇다면 제가 내일 다시 주황을 한번 입어볼까요? 네. 성희모님께서도 허기자님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시길 기도하신다고. 정말 제 마음이 또 우리 심기자님이 심콩이고 제가 심콩인데 제 마음이 또 심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마음이 허기자님께 잘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은혜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은혜님. 피부요? 피부는 저희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검으신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좀 하얗셔서 예, 그거는 좀 제가 좀 닮았습니다. 피부가 좀 하얗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예. 비파지티브님, 네, 여전히 저도 방송이 없다 보니까 최 소장님은 뵐 일이 없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셔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은. 예. 피부는 소장님 피부가 더 좋으세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데도 완전 애기 피부세요, 애기 피부. 소장님은. 예. 아마 소장님 지금 테스트 방송을 지금 4번 정도 하셨고 이제 본 방송을 막 하실 것 같은데 테스트 방송인데도 본 방송처럼 막 심각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갈급해하시는 우리 인사만사에 대한 그 중요한 이론적인 학문적인 얘기들 아마 딱 이제 소장님 라이브 방송으로 많이 접하실 겁니다.
이형란님께서 방송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피노키오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원 글들이 이렇게 많으면 허 기자님께서도 아마 기분이 좋아지시고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방송 하셨어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수님 감사합니다. 허 기자님 채널 구독하고 오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그날이 오면님, 신경수 소장님, 아 저는 소장 아니고요. 예. 아 제 피부 오늘 성희모님께서 요리 잘하냐고. 아 이거 자꾸 이렇게 가면 여성성은 자꾸 강화되는데 저는 이게 무슨 하긴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조금 편안하게 그냥 더 편안하게 할게요. 언제나 가을님 조명빨 맞아요. 예, 조명빨. 레피리님께서 야 챙겨보는 실버TV부터 정치하시오까지 제 히스토리 다 아시네요. 제가 요리 잘하냐고요? 제가 유학을 미국에서 한 15년 했잖아요. 혼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리는 잘해요. 남자치고는 요리는 잘해요. 예. 그러니까 뭐뭐 할 줄 아냐면 뭐 기본적으로 국찌개 이런 거 다 잘하고요. 나물 종류도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제가 채소 나물 같은 거 좋아해서 뭐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깍두기는 기본이고 배추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요리 대충 남자치고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베이킹도 좋아해서 집에서 식빵도 구워 먹어요. 요즘 식빵 저는 잘 안 사 먹어요. 예. 제가 당뇨 때문에 통밀빵을 먹어야 한다 해서 막걸리란다. 밀가루 하얀 밀가루 된 걸 많이 먹질 못해서 그러니까 통밀로 된 것을 먹느라고 식빵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 예. 새날이 올 때까지 또 저렇게 치명적으로 저를 식빵은 아무나 한다고. 그럼요, 제가 뭐 기본 그냥 남자가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혼자 이렇게 이제 해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예. 그냥 그거죠. 예, 뭐 그 정도.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식빵 기계로 하죠. 저도. 그걸 제가 어떻게 뭐 오븐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식빵은 당연히 기계도 하고요. 예. 또 헤일님께서 제가 요리 고수라고, 또 고수까지 아니고 저는 그냥 보통. 예. 최민수 성대모사. 그쵸, 제가 최민수 성대모사도 하는데 여성성이 높은 건 아니죠. 제가 얼마나 마초 스타일,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막 이런 거 혼자 한다니까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몇 개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통 흉내를 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셔갖고 경통 거를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며칠 있다 제가 한번 경통 한번 할게요. 예. 경통은 정말 쉬운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니 그거 뭐 그거 뭐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만 잘 그냥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경통을 밀 겁니다. 예. 연습 좀 더해서 오늘도 좀 연습을 해봤는데 아직 부족해요. 예. 이거 조금 연습 더해서 완숙 조금 더 올라갈 때 책상 이렇게 치는 거요. 예. 글쎄. 예. 그건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글쎄. 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글쎄. 아유 참. 뭐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과 또 이 일요일 밤에 또 이렇게 수다를 떠니까 재밌네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고, 언제나 가을님께서는 윤씨라고 해달라고, 대통령이란 단어 아깝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연누리님께서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끽 뒤로 후진해서 다시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신다고 감사합니다.
로나님 삿대질이요? 삿대질니까 그런 걸 연습을 제가 좀 해야 돼요. 예. 헤일리님 무지 좋아하시네요. 예. 아니 요청 사항들이 너무 많이 넣으시네. 아,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됐죠? 아, 이제 여러분들과 농담은 딱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네. 아,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여러분 이제 여름도 한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뭐 우리나라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가져가는 게 막 피부로 느껴지고, 이 주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를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가지 뉴스거리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벌써 인사만 나누다 보니까 11시 25분 돼버렸네요. 25분이 벌써 됐고, 존 케이지 님께서 저는 정신건강 박사님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지금 좀 자료 좀 보고 있는 준비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내일이 입추예요? 근데 뭐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저 입추 지나서라도 무더위가 계속 될 거라고. 네. 오늘이 입추였어요? 오늘이 입추였군요. 네.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시라고 로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김일한님께서 저는 오늘 종일 소파에 기대어 빈둥거리셨다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좀 루즈하게 그렇게 릴렉스 하시는 날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좋죠. 네, 오늘이 입추였고 15일이 말복. 네, 가을 장마가 또 온다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날씨까지도 참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뭐 입추, 말복 보니까 추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 올해가 8월 이제 다 되고 9월이 추석 지나면 10월, 11월, 12월 올해도 다 가게 되네요. 뭐 그래도 오늘은 아이고 유구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인천과 제주 지역에서 지지율이 무려 한 74%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그나마 이 가뭄의 이 참 오아시스, 가뭄의 단비이듯이 이재명 의원의 선전 그리고 지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쁜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지금까지 있었던 당대표들보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뭐 74%면 이거 뭐 거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깐죽깐죽거리는 박용진 같은 경우는 한 20% 유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대명이 아니고 확실히 확대명이 맞는 것 같아요. 확대명. 예. 확실히 이제는 정해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래서 수우님께서는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뭐 더 높아져서 80% 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뭐 이재명 의원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대로 쭉 가는 거니까 확대명. 예,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지금 우리 마음 굳건하게 강하게 계속 꾸준히 쭉 앞으로, 그쵸? 이렇게 가면 되고, 최근에 고민정 의원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고민정 의원이 좀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속어로 표현해서 박쥐다. 쟤는 여기저기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눈치만 보고 그런 말씀들이 많고, 아까 그 레피리님께서도 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고민정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심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같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소극향기님, 그쵸? 정청래 의원님도 좋은 소식이 있고, 정청래 의원님도 최고위원 자리를 무난히 획득을 하고 가장 일바가 되리라고 봅니다. 레피리님은 박용진 의원을 종종 보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지역구이신 것 같아요. 그 박용진 의원이 지역구가 강북구인가요? 강북구? 예,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지오브라운님께서 당대표는 당연한 건데 그 후가 문제, 온갖 쓰레기, 언론 쓰레기들의 공작과 당내 수박들과 영합한 검찰들의 합작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의원님도 그거에 대한 대비,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준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다 가다가 보는 사이세요, 레피리님. 박용진 의원을 한 대 때려주세요. 가서. 요즘 너무 밉상이라고. 그 진짜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제가 가끔 이 젊은 정치인들 얘기 나오면 저번에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저쪽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좀 젊은 방식의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말 젊은 정치인들답다, 믿고 의지한다, 같이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도록 좀 이렇게 좀 혁신적이고 좀 멋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당에 딱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되나봐요. 그냥 뭐 근묵자흑, 근주자적, 저희 뭐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그 고사성어처럼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고, 고민정도 점점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긴 하지만 슬슬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감이, 지지자들로 하여금 실망감이 좀 점점 커지지 않나 합니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정치인들이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저 젊은 사람들도 저기서 뭐 완전히 저렇게 맛이 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변방에 본인 말씀으로, 본인이 본인을 정의한, 표현한 말씀으로도 변방의 장수가, 변방에서 입성 중앙무대로 오신 분이 지금까지 저렇게 버텨내고 엄청난 74%가 넘는 지지율을, 당원들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 제가 오늘 쇼츠 영상을 이재명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짧은 걸 만들어서 올린 것도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대선 이후에 그렇게 어디서 공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리뷰를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좀 인터뷰한 것들이 명확하게 크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쇼츠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 목소리가 그립고 모습이 그리우신 분들은 한번 쇼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아하우스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제이문님께서는 처음부터 싸하셨다고, 놀랍지 않으시다고. 근데 또 김한규? 제주도 남쪽에 또 제주도 지난번에 뭐 보궐선거 된 김한규라는 젊은 의원도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아까 실시간 방송에 댓글에 막 달리던데, 김한규도 뭐 내각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젊은 의원들이 참 욕심들이 많고 벌써 자기 일속 차리기에 바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지지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이문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이상하게 다 끝나면 뜨고, 이 알람이 잘 안 가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일요일도 꾸준히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나시는 대로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김한규 의원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댓글에서 봐서 확실히 그거는 못 봤고요.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쿵띠담님 어서 오십시오. 지각 아닙니다. 예. 쿵띠담님 제가 댓글에 남겼는데 보셨어요?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 남겼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한규 하버드 법대에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예, 김현장 거기였다가 국회의원으로 나온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박연숙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늦게도 계속 이렇게 오시네요. 근데 보통은 일요일 저녁은 제가 일요일 밤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평일보다 오시는 것 같아요. 제 댓글 쿵디담님 제 댓글 보시고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어요? 네. 부디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으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 제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쿵디담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했다 해서 영상을 한번 시간 나시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마 그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어떤 보궐선거라든지 선거에서 우리가 응원도 하고 김한규 의원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긴 하지만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막 응원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막 하는데 좀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변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좀 이상하네. 이건 민주당이 다 분위기가 이런가? 또 이재명 의원님은 또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철험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철험에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김용민 의원 같은 분도 어쨌든 색깔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참 딱 본인들 판단인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동쪽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이무님은 정확히 딱 아시네요. 현근택 변호사님이요? 현근택 변호사님 응원 많이 현근택 변호사님 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김한규,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김한규 의원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죠?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렇게 선택이 공천이 안 된 거죠? 그때 과정에서. 박종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팅 하시다가 인사하신다고. 아이고, 이렇게 또 채팅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이무님께서도 김성애, 지금 그분이 자격이 정의당, 예전에 정의당 소속이셨죠? 그분이. 예. 그분 김성애 전 의원이신가요? 그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최동석 소장님하고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도 현근택 변호사님 좀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예. 정청래 의원, 손혜원 의원 보좌관.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좀 밟으신 것 같네요. 예. 피오나 공주님께서 소신을 끝까지 지키기 쉽지 않은 거 유혹이 많겠죠, 아무래도. 예. 여러분들께서 막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쏟아내시는 거 보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답답했던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예. 정룰시님께서는 고민정이 색깔이 없는 게 아니고 수박색을 드러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군요. 네, 피노키오님께서는 현 변호사님은 공천 못 받았던 거 공정하지. 예, 그때 공천 못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오랜만에 오신 동쪽님, 네, 또 서로 인사를 또 나누시고 계시고, 참 이렇게
훈훈해서 좋습니다. 날은 덥긴 하지만 이 저희 심경수 TV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이렇게 훈훈함이 있어서 덥다기보다는 따뜻함과 훈훈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행복하자님께서는 김성애는 중립적 소신을 많이 내세우는 분. 이재명 의원을 디스한 적도 많다고. 옳은 소리에서 중립적으로 뭐 건설적인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하고 새날이 올 때까지 일요일날 무조건 방송하라고요? 그쪽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별일이 없으면 제가 정말 막 무슨 큰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눌 정도로 목이 아프거나 하지 않는 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누리님께서는 제대로 된 공천,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천도 중요하고 제대로 된 유권자들의 선택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무르익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이 막걸리 한 잔, 고무신 한 켤레, 와이셔츠 한 장에 민주주의란 것이 시행될 때만 해도 우리가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유권자들은.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의 성숙도, 대통령이 잘 하지 못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를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가려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죠, 뭐 사실. 저도 사실 정치 완전 무관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의원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커피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국향기님께서 8월 중순 이후에는 밤에 시원해질 듯. 이제 8월 중순 지나면 좀 그래도 좀 서늘해지니까 올해 여름도 이제 간 것 같아요. 예. 에일리님 막걸리 한 잔 노래 생각나신다고. 존 케이지님께서도 무관여층이셨다고.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소국향기님 정치는 알면 알수록 마음이 힘들어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채널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으면 좋은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방송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도 좀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내용도 좀 덜 강한 것으로 좀 선택을 하고 좀 가급적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형식이 그러하고 또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느 정도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갖고 가실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노인학을 사회복지 쪽에 또 노인복지를 공부를 했고 또 정신건강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학문적인 얘기나 이론적인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컨텐츠도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딱딱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잖아요, 방송이. 제가 맨날 글쎄
그건 좀 모르겠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글쎄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그것도 가끔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딱딱한 좀 지루한 내용도 좀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지금 저 아무 생각 없이도 방송을 그냥 제가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나름의 심경수 TV의 방송의 정체성을 조금씩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수님께서 거의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제 방송이 워워 방송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여러분들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그 국민대 교수들이 일어난 거. 예. 일단 국민대에서 그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립대학교 전국 사립대학교 교직원 사립대학교 교육협회하고 교직원 협회하고 교수협회 협의회 14개인가 16개 대학 협의회 교수 모임들에서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무한 논문 검증을 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피스가 뭐가 있었냐면 국민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건 맞죠. 국민대 교수들이 벌써 냈어야죠. 사실은 이건 늦은 거죠. 예. 국민대 교수들이 벌써 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가장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국민대 재학생들 동문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늦게나마 국민대 교수들이 오늘 그 목소리를 낸 것은 아주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교수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의대 교수님들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일단 의대 쪽이 펀드도 많고 프로젝트도 많고, 그쪽은 제약회사 이런 저런 컨소시엄도 있고 하니까 그쪽은 돈이 되지만 제가 속해 있던 인문사회 계열 이쪽은 사실 돈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해서 크게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직은 돈을 많이 버는 직도 아니고 딱 그냥 명예직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명예가 완전히 더럽혀지는 일이잖아요, 이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대 교수님들이 좀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 되고, 제가 벌써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들이 벌써 말씀하셨어야 돼. 벌써 작년에. 지금 이렇게 말하기 너무 늦은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막 속 터져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왜 교수님들 말을 안 하냐는 거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봉석이에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왜 말을 안 하냐고. 사회적인 현안이 있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래도 우리 지성 집단이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잘못되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구나, 우리와 걱정을 같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것이 좀 타이밍이 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누리님 맞습니다. 타이밍이 참 이건 진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민대학교가 지금 유구미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국민대가 이번에 반도체, 그건 제가 봤어요. 반도체 바이오 이공계학과 신설, 원래 신설이 힘든데 조정해야 되고 막 해서 하여튼 그거야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답답하는데 하여튼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민대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참으로
뭐 헤일리님 말씀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용기를 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저희로서는 뭐 사실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뭐 그냥 그 정도. 예, 좀 안타깝습니다. 늦었어도 환영할 레피리님 말씀처럼 늦었어도 환영할 일이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울진님 말씀처럼 숙명여대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일이죠. 숙명여대도 이미 결론 내렸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숙명여대가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진짜.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뭐 벌써 한 50여 분 지났네요. 한 꼭지 말씀드리고 오늘 또 헤일리님께서 신청하셨던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기도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방송 집단이에요. 거기가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의 뉴스를 쏘는 집단인데, 거기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저거 방송 나온 거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표현이 insult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insulting. 예. 영어를 저희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채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 표현에서 이 insulting이라는 말은 그 선을 넘기 바로 직전까지 일 때 말하는 거예요. 너 나 굉장히 인설팅 한다, 이 표현은 이제 그 단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너랑 나랑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너 나 인설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너 나 모욕하지 마, 윤석열 대통령이 경통이 미국의 하원 의장을 모욕했어, 미국을 모욕했어, 이 표현보다 훨씬 강한 표현, 훨씬 강한 뉘앙스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히 상대방의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방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인서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표현은 젠틀하게 하거든요. 하는 짓들은 조금 미국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야비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애들이 좀 야비해.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애들이 많아. 예.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을 알면 할수록 친해질 수가 없는 뭐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굉장히 젠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 원수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 매체에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제가 아는 한 그냥 뭐 유감이다 정도가 가장 네거티브한 표현이에요. afraid라는 표현 쓰는 거. 예. it is kind of afraid 하고 뭐 I'm afraid that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거, 그게 정말 저건 국가 원수에게 하는 말 치고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세게 말한다 정도인데, 거기 오늘 나온 그 방송에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방송이 나왔고 오늘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인설팅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인설팅.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인설팅이란 말을 썼어? 예. 와, 그거는 무지 센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하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하원 의장이 와서 불쾌했던 거 맞고, 우리가 외교적인 결례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외교 전문가들이 인설팅이라고 말을 썼으면 끝난 거예요. 미국하고는 이제 적어도 미국의 보수 진영과는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머리를 그렇게 조아리고 친구 먹자고 하고
아무리 가서 뭐 하란 대로 하고 해도 이제 미국 애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남한 대통령 정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인설팅을 했어? 넌 끝났어. 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석한 그대로 똑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걸 아는데 오히려 너가 그렇게 해서 중국한테 너 이제 잡혔어. 호구 잡혔어. 그 말이 정확한 거죠. 예. 중국은 중국대로 딱 생각할 거 아니야. 저기 꼬리는 내리고 있네. 저 내 눈치 보고 있네. 미국 하원의장 서열 2위가 실질적인 서열 2위가 와도 인사 안 했네. 그러면 넌 죽었어. 이제 한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외교적인 어떤 지향점이랄까 책사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질 줄 예상 못했을 것이며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으나 사나 일본하고만 이제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사람 대담한 얘기 듣고 미국하고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소름 끼쳤어요. 예. 그래서 연누리님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일본 하나 이제 있는데 중국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할 거예요. 한국을. 미국은 이제 애저녁에 끝났고, 좀 부담스러운데 잘 됐어. 너 나 완전히 연맥였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설팅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그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정부 대 정부로서의 존중하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를 정말 잘했죠. 트럼프하고도 맞짱 서서 할 얘기 다 하고 중국과도 시진핑과도 할 얘기 다 하고 우리가 취할 거 다 취하고 일본은 상대 안 해버리고 깨갱하게 해버리고 일본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보같이 이 3개월 만에 그 공든 탑을 다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제이문님께서도 지금 영어를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저거 쓰면은 끝나는 표현이에요. 너 나 인설팅 했으면 그건 이제 싸움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니까. 예, 저거 인설팅이라는 단어는 정말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저거는. 그래서 참 레피리님은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긴 하지만 참 이젠 이게 우리나라가 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나마 경통은 믿었던 것이 일본과 미국인데 미국은 끝났다. 강을 건너버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판단일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요, 여러분. 네, 뭐 5년 채우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떻게 방송이 끝나가니까 점점 동접자 수가 늘어갑니까? 참. 네, 오늘 저는 간만에 영어 공부했고 그거 인서트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영어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인설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생활 속에서도 인설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나하고 지금 뭐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어를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인서트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나 굉장히 모욕당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젠틀하게 하는 표현 모욕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어감이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인서트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인서트에 대해서 우리 살짝 알아봤고요. 오늘 또 살짝 줄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일요일 밤 첫 방송인데 이렇게 100여 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요 곡은 오늘 이 노래는 헤일리님께서 신청하셨던 외국 곡인데요. 국내의 어떤 그 광고 백그라운드로 사용이 된 음악인데 제가 요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 TV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음악이 요즘처럼 후덥지근하고 더울 때 너무너무 좋은 백그라운드의 음악인데,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 광고를 그 제품의 백그라운드로 썼다는 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 음악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스칼렛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악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서로 오늘 그 일요일 밤 마무리 하시면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서로 인사해 주시고 또 편안한 밤 되시고, 이번 주 일요일이 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한 주의 마무리가 되면서도 시작이기도 하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방송에 와주셔서.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